안녕하세요. 큰쌤 이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금 사용하는 소재가 우리 시대를 말한다. 새로운 단원이에요. 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소재가 그 시대를 대표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옛날 시대를 떠올릴 때 여러 가지 구분 방법이 있지만 이런 방법이 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시대를 나누는 구분의 대표적인 그 조건이 뭐냐면 그 시대에 주로 사용했던 혹은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소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시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면 뭐를 예전에 안 쓰던 걸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시대는 플라스틱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렇지. 플라스틱을 굉장히 잘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쓰지 않았던 것들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소재를 사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전까지 쓰지 않았던 새로운 소재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소재라고 부릅니다. 이 신소재라고 하는 거는 자,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갔을 때 청동기라고 하는 거는 그 전까지 쓰지 않았던 새로운 소재예요. 그렇죠? 이렇게 아예 그 전까지 쓰지 않았던 새로운 소재인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예전부터 계속 써왔던 건데 기술의 발전과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성질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토기, 흙을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 토기를 어떻게 사용하게 됐냐면, 그치? 농사를 짓고 그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흙을 빚어서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이렇게 빚어가지고 흙을 만들어서 썼는데 자, 이 토기는 좀 약해. 그래가지고 물에 오래 젖거나 뭐 이렇게 확 떨어뜨리거나 하면 잘 깨지고 뭐 잘 이렇게 헤어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우연한 기회에 흙으로 만든 그릇을 불에 구우면 더 단단해진다는 걸 이렇게 알아냈어. 그래서 이제는 물이 새지도 않고 열에도 강하고 액체를 저장하거나 뭐 잘 깨지지도 않는 새로운 토기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얘가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 더 높은 온도에 구우면 더 단단해져. 그래서 이 가마, 토기를 굽는 가마도 발전이 됐어요. 온도를 더 높이 올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유약을 발라서 더 특성을 변화시키는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생긴 걸 만들 수 있게 됐지. 그래서 이런 식 도자기로 변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 흙 이용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세라믹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립니다. 이전 것도 다 세라믹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쓰이는 것들을 그렇게 불러요. 자, 이 세라믹들은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먼저 흙이잖아요. 돌같이 단단해지고 그래서 이런 데 쓰입니다. 우주왕복선의 내열 타일. 이게 뭐냐면 우주왕복선이 우주로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로 다시 들어올 때 공기와의 마찰력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해요. 막 불이 붙을 정도의 열이 발생해. 근데 그 열을 이 바닥에 세라믹으로 만든 타일을 붙여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내열 타일로 쓰기도 하고 혹은 인공뼈, 인공치아, 여러분들 임플란트 하는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세라믹 기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 기록 장치, 이거 뭐야? 하드디스크 속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반도체, 이 규소에 뭐 여러 가지 미량 원소를 섞어서 만든 이 반도체도 이 세라믹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엄청 쓰고 있잖아요. 그쵸? 토기에서 시작해서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어. 이렇게 과거에 쓰던 것이지만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특성을 가지게 된 것들도 신소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재들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자, 또 어떤 예전까지 쓰지 않았던 어떤 신소재가 지금 있을지 알아볼 건데 한번 생각해 봐요. 좀 예전 한 100년 전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소재라고 하는 거는 더 가볍고 더 튼튼한 어떤 재료들을 많이 찾아냈어. 그치? 그래서 뭐 같은 구조물을 뭐 집을 짓거나 뭐를 지을 때 만들 때 좀 더 가볍고 더 튼튼한 소재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찾았다면 현대에 와서는 좀 신소재를 찾는 그 방향성이 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자기기가 엄청 발달했죠. 그래서 전기적 성질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런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더 전기적, 자기적 성질이 특별한 것들을 많이 찾게 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소재가 뭐가 있냐면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어요. 이 그래핀은 뭐냐면 탄소로 만들어졌어요. 탄소는 옛날부터 우리가 많이 쓰던 거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기도 해.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탄소를 어디에 썼냐면 석탄 같은 거 있죠. 연료로 쓰거나 석유도 탄소로 돼 있어. 그리고 연필, 심, 흑연 들어있잖아. 이것도 탄소예요. 그런 것들을 주로 썼는데, 이런 것들을 썼는데, 이 흑연이라는 애들이 이렇게 얇은 판이 여러 개 뭉쳐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 판에 넓적하게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래핀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전기 전도성이 높아. 전기가 잘 통해요. 그리고 강도가 굉장히 강해. 강철의 200배 이상이래요. 엄청 강한 소재야. 그리고 얇고 가벼워. 높은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 높은 애들이 보통 열 전도성도 높아요. 열 전도도 잘하고 유연성과 투명성이 있대. 유연하고 투명해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얘를 어디에 쓰냐면 강도가 강하잖아. 가볍고. 그래서 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비행기, 기차, 자동차 등의 소재로 사용한다. 튼튼한데 가벼우니까 연료를 적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자, 이런 충전지, 태양전지나 2차전지 배터리 소재로도 되게 훌륭한 전극 역할을 해준대요. 그래서 이런 데도 쓰이고 생체 조직, 인공수정체 같은 생체 조직으로도 사용해. 왜냐하면 유연성과 투명성을 갖췄기 때문에. 자, 전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인터넷 통신망에 사용한대요. 이런 데도 쓰인대요. 자, 그리고 요즘 대표적으로 또 많이 쓰이고 있는 거. 투명하고 접히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소재로 사용한다.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래핀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소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아니면 더 나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탄소를 소재로 한 그래핀 같은 이런 신소재가 있어요. 근데 이 신소재의 단점이 뭐냐면 만들기가 좀 어렵대요. 그리고 아직 인체에 어떤 해가 있는지 이런 연구도 좀 덜 됐어. 그러니까 비싸.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단점을 극복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신소재가 있느냐? 우리 아까 말했듯이 전기적, 자기적 성질이 좀 이렇게 특별한 것들을 신소재로 많이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 그래핀 외에도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 규소, 우리 배웠죠? 광물을 이루고 있는 많은 원소, 규소,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반도체라고 하는 건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하는 건데, 자, 트랜지스터와 축전기가 발명됨으로 인해서 이걸 이용해서 전자공학이 점점 발달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것도 좀 발전한 거긴 하지만 축전기나 트랜지스터가 크기가 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1, 0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게 이제 점점 발전해서 어떻게 됐냐면 얘네들을 크기를 아주 작게 줄여서 이 조그만 반도체 얘네를 막 몇 천만 개, 막 몇억 개 이렇게 가진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이걸 직접 회로라고 하는데, 이런 직접 회로들을 만들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스마트폰, 굉장히 작은 스마트폰에도 다양한 기술을 담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선생님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영상 촬영도 가능하고 전화도 가능하고 인터넷도 가능하고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지. 그런 게 다 이런 반도체, 트랜지스터와 축전기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집접되어 있는 이 소자들을 만들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게 된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이런 것들도 있어요. 생체 모방 기술이야. 생물의 어떤 기능을 모방해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을 더 낫게 하는 기술이지. 자, 이 전자 눈 카메라는 뭐냐면 기본적인 카메라 구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의 구조를 모방해서 둥근 망막에 시세포가 줄지어 있는 것처럼 옆 밑에를 동그랗게 곡면으로 감지 센서를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래요. 사람의 눈, 생물의 눈을 모방한 거지. 또 이 비행기, 모핑 항공기라고 하는 거는 날개가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비행기들처럼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변형이 된대. 그래서 비행 상태에 따라서 날개 모양이 변형이 되면서 비행 능력을 더 늘리는 그런 항공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생체 모방 기술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탐구 내용이 있어. 다양한 생물의 기능을 모방해서 만든 신소재나 아니면 그래핀, 아까 봤던 그래핀이나 플로렌, 뭐 탄소 나노튜브 같은 새로운 신소재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자, 먼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홍합이 바위에 붙어 있어요. 무슨 끈끈한 끈 같은 거 하나 있지? 그게 바위에 붙어 있는데 굉장히 단단하게 접착이 돼. 그래서 이 홍합이 분비하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의료용 생체 접착제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연잎은 물이 이렇게 또르르 젖지 않고 굴러다니죠. 그런 걸 이용해서 물에 젖지 않는 방수 소재를 만들기도 하고, 혹둥골의 지느러미 돌기 구조가 이렇게 저소음 고율을 팬을 만드는 데 이용이 됐대요. 또 개코 도마뱀이라고 하는데, 도마뱀은 이렇게 막 벽에 붙어서 기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발바닥에 미세한 돌기들에 의해서 가능하거든. 그래서 접착 특성을 모방한 이런 접착 테이프도 있고, 또 박쥐의 초음파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의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 로봇 청소기가 지도를 만들고 이렇게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도 있고 해요. 자,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다 탄소를 원료로 해서 만든 신소재들이야. 그래서 새로운 특성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학교에 오면 이거에 관련된 탐구 활동도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걸 보고, 자, 플로렌,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댓글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